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운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가까운 데는 가까운 데로 조금만 더 걸어도 땀이 뻘뻘이에요. 또 먼 데서는 또 자동차 안도 안 시원하죠? 이 차창 아니 운전하는 분들 여기가 담궈져 있어가지고 엄청 더워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예, 조금 이제 앉아 계시면 시원해질 겁니다. 네. 버스가 제일 싫어요. 버스가 가고. 근데 꼭 타기 올라오기 여기까지가 또 더운 거야. 언제까지 덥대요? 큰일이네. 2주? 2주만 참으면 진짜 돼요? 그러니까. 바람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뭐랬더라? 돔열? 돔 히트? 이게 갇혀가지고 이게 온난화 때문에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근데 그래서 계속 돌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만들고. 그러니까. 화를 불어. 자, 뭐 하는 순간까지 또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또 끝까지 공부해 봅시다. 이제 사실 2번 남았어요. 오늘 지나면. 그죠? 리더십하고 저기 전체적인 걸 총괄하는 글들 이런 것까지 쓰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뭐 한참 걸리는 것 같은데 금방이에요. 이제 금방 또 아이고 추워 하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맞아.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공부를 하는데요. 가족이에요, 오늘은. 자, 뭐 한번 제가 이렇게 입장을 바꿔보세요. 내 남편이, 내 오빠가, 예, 가까운 친척분이, 친구가 뭐 멀리 그렇게 유배를 갔다 했을 적에 어떻겠어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기다리는 뭐 기약도 없는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거라든가. 제가 지금 복사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보면서도 이제 가슴이 쿵하고 그냥 짠하고 또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애끼고 있어요. 지금 이걸 언제 보여드리나, 다음 시간에 리더십과 함께 연결을 시키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또 저 읽어보시고 또 얘기를 할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또 우리가 몰랐던 그 유배 가기까지의 감옥에 들어가고 고통받고 하는 얘기까지들도 있고 이러저러한 걸 다시 되새기게 되니까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는 예를 들면 전에 뭐 그 어려운 육산 선수라 그랬나요? 라면 밥을 못 먹는다 그러니까 라면도 왜 못 먹어 하는 얘기 했다고. 서로 그 상황에 처해있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었나. 제 자신을 또 오늘 반성해 봤었어요. 또 오늘 또 그거 말고도 오늘 쭉 또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너무 쉽게 그 양반을 또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그런 거 저런 거에는 다사축각이 너무 웅장한 거 뭐 등등의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먼 거리에서 그 사람을 해석하고 이해하지 않아 그렇게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걸 갖고 한번 보도록 하죠. 고난 속에서 가족의 스승을 다할게요. 양반이 그 다산이 태어난 데가 웅내리라 그래요. 그래서 양수리 뭐 두물머리 막 이러죠. 근데 저는 태어남부터도 뭔가 심상치 않다. 괜히 막 해석하려고 그래서 그랬는지. 네. 이 두 강이 만나는 자리 딱 그 한가운데예요. 가서 보시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강을 따라서 유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유람이라는 표현을 하면 너무나 아닌데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어서 또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배를 타고들 움직였더라고요. 춘천까지 가더라도. 그러면서
새로운 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 지리를 발견하고 또 알아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다 이것이 이 양반 태어남과 관계가 있지 않나 하면서 이게요 수치화같죠. 너무 아름다워요. 그 양술이에요. 한번 가시면은 그쪽 그 수종사 가까이 있어서 우리 이제 수종사 유적도 얘기할 거고 한데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쯤 수종사에서 내려다보는 전경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까운 거리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전에 음식점에서 물었더니 습해가지고 솔직히 좀 우울하대요. 굉장히 늘 습하대. 그래서 강이 더군다나 양쪽에서 강이 만나니까 물이 많잖아. 그래서 그렇겠구나. 보기는 좋아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찾은 건데 저는 여기를 못 갔거든요. 요즘 양수리에 이렇게 배단위 형식 만들어가지고 예 가보셨어요? 네. 그리고 그래요? 어디쯤 있어요? 양수리 거기 동물이 그쪽에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더 쭉 가면 여기가 아마 그 수종사가 있는 운길산일 거예요. 처음에 다산이 요거는 점점 크게 확대하니까 너무 뿌얘져가지고 그랬어요.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니 가깝고 먼 곳이 같지 않네요. 소삼해 대산.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니 원근지 부도 가깝고 먼 곳이 같지 않다. 이게 7살 때 지은 시예요. 다산이. 그래서 이거는 뭐 같아요? 뭘 알아야지 이런 생각이 나오겠어요. 예, 원근법이죠. 우리가 본 적에 저쪽에 멀리 있고 색칠할 때 아마 그림 그리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게 아니면 어떻게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려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아버지 정재원 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원근의 차이를 아는 걸 보고서 너가 분수에 밝으니 크면 역법과 산수에 능통하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뭐 사실 맞았죠. 그랬기 때문에 설계도 할 수 있었고 화성도 지을 수 있었고 배다리도 만들고 말이죠. 이런 유형 이런 것들을 하겠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싹수가 좀 보였다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고요. 이제 좀 15살 때 결혼했잖아요, 장가를. 근데 그때부터도 순탄치가 않은 게 장인도 유배를 가요. 6개월, 결혼하고 6개월 만에. 그때 홍하부인데요. 장인은 무관 출신이에요. 무관 출신인데 병마 절도사를 거쳐서 승직, 문과들만 출신만 가능하다는 승직까지 올라가요. 이 홍하보 그 장인이. 이 장인이 1776년에 평안도 울산으로 유배를 가는데 신혼 6개월 만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때 그 당시 홍구경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다 옆에서 걱정하고 뇌물 좀 찔러라 홍구경한테 막 이러는데 딱 이 양반 또 꼬장꼬장 무가 답죠. 그대는 홍구경을 태산으로 보는군. 그는 금세 누굴 빙산에 지나지 않네. 이러면서 울음으로써의 서술 퍼렇게 있어요. 그럴 때 또 장인이잖아. 장인한테 또 시도 적어서 주는 거가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근데 정말로 빙산에 지나지 않냈죠. 진짜 빙산이었어요. 우리가 이 더위도 잠깐 지나면 겨울일 거라고 생각하듯이 이듬해 11월에 그래서 뭐 1년도 안 걸려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올라온 게 이 홍하보가 진주로 가요. 장인 진주에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가 돼서 그걸로 진주에 부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을 뵈러 가야 되잖아. 그 부인하고 이제 내려가가지고 진주성. 지난번에 우리 수원 하성할 때 진주성에 이렇게 배부른 거, 눌리는 거 이것 때문에 성을 바깥으로 쌓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진주성에 그래서 갔던 거예요. 이 장인을 뵙기 위해서 갔더니 구경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거기 진주 무검 칼춤이 유명했나 봐요.
구경하고 하니까 이제 칼춤시를 지어서 미인에게 주다. 그래서 물건편승인 하는 그 시를 장시를 써가지고 이제 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 전에는 이제 요거는 홍화보 장인 홍화보에 권유를 해가지고 써서 농계 그 사당 있는데 이렇게 걸려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별기사기라고 그러고 이것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유명해요. 처음에 이게 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면 오해할 수가 있겠구나 싶었던 게 저도 처음에 맨 처음에 칼춤시를 쳐서 미인한테 줬다 이런 거는 조금 더 다르게 느꼈어요. 그냥 그것만 알고 있을 때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다 이러저러해서 예, 장인을 뵈러 가고 이렇게 해서 나온 시였구나 알게 되니까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든지 알려면 역사적인 그 깔려있는 것들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했죠. 그 다음에 저기 이게 서울 남성국악당에서요 한마음자지 다산 음악제가 열렸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우아하죠. 근데 뭐 다산 이름 잔뜩 붙이네. 뭐든지 다산 그랬는데 이게 뭘 계속 하고 있는지는 저는 군데군데 하고 이게 12년이었죠. 뭐냐면 실학 선구자면서 뭐 온갖 것에 이제 유명했잖아요. 뭐 의학, 법학 막 등등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융복합이다 그런 천재다라는 말도 표현을 했지만 요술 시절 유교 음악을 집대성한 악소 고전도 12권, 악론도 2편. 음악에 대해서도 재능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제대로 정치를 하고 좋은 정치가 되려면 음악의 힘이 크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랬다 보니까 요즘 와서 다산음악제까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석도 하고 해서 거기서 아까 그 칼춤도 보여주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섞어서 음악과 무용과. 그래서 그게 가능하겠구나. 이야, 이 양반 정말 또 대단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신참내 거부소동이라고 했어요. 이건 힘이에요. 이게 워낙 긴 건데 줄였는데도 막 그런데 뭐 그냥 요것만 보려고요. 살짝 보면 정리하병 이름 보이죠? 희미하게. 야, 이게 전애들도 제가 봤잖아요. 그 과거 보고 나면 답안지를 점수 매겨서 물려준다 그랬죠. 80점이에요. 정리하교. 여기 81점부터인데 쭉 갔더니요. 20몇 점도 있어요. 여기 봐요. 37점 막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80점은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여기. 네. 그래가지고 막 누가 70이더라? 서영호가 70이에요. 이런 식의 굉장히 정확하게 그런 걸 갖고 있었는데 이 신참내 거부가 이제 문제예요. 요거를 가리자. 요건 우리가 전에 봤었죠. 처음에 초기 문신으로 또 여기에 그 세제 그거를 뽑은 걸로 여기 어디 있죠? 여기 있었죠? 정말 여기 이름 있었잖아요. 자, 신참내 거부 소독이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어디 뭐 대학도 그렇고 막 문제들 많이 하는데 신고식이라는 거 있죠. 제가 저희 아빠하고도 이제 애들 아빠하고 얘기도 좀 했었어요. 무슨 말 그때 어머 이랬대니까 옛날에 신고식이 대단했대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자, 뭐 어떤 신고식이었을까요? 신고식이? 자, 이제 대과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불러서 뭐 잔치가 있겠죠? 뭐 우리 요즘 같으면 뭐야 축하 뭐 이런 잔치들 거기에서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 성격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보통요 이제 시커멓게 막 잔뜩 묻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쭈루룩 몇 명이 이제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시커멓게 얼굴에 막 묻히는데 껌정이로.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또 막 이제 중견이죠. 중견이 막 아하 이제 좋다고 웃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봐라 원숭이 흉내 내라 뭐 해라 까마귀 소리 질러라 막 시키나 봐요. 그러면 또 거기다 대고 이 양반들이 정말 뭐 무슨
신용까지 다 해야 되나 봐. 근데 뭐예요? 이 양반 안 하고 시커멓게 하고 서 있었던 거야. 너 안 하냐고 시키는데도 안 한 거야. 이게 뭐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 썰렁? 분위기 썰렁해진 거야. 그리고 이제 화가 났죠? 권 판사가. 저는 뭐냐고 말이야. 하고 이제 가셨어. 나중에 편지를 했어요. 네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흘려서 되겠느냐 하고 이제 야단을 치는 거를 보냈어. 근데 이 양반 또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너 죽었다 해야 될 텐데 또 권 판사에게 드리는 글 뭐 이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게 저도는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서 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긴 하지만 뭐 옛날에 얘기가 어쩌고 양반이 이러고 저러고 한데 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게 넣으면 암만 내가 잘못했다고 인사를 해도 그 앞에 것만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신참 주제에 막 이러고 낙인이 찍혔어요.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런 사건이 있어요. 검판사에게 올리는 경우. 이게 권엄이라는 이제 그분이 이렇게 잘 지내고 허물 없이 잘 지내자고 한 건데 뭐 너는 그냥 뻣뻣하게 서 있냐 이랬는데 또 이제 그런 걸 보내서 뭐라 그래 이게 먹물은 남이 바른 것이라 어쩔 수 없이 받았지만 공경하고 상가는 마음을 가슴속에 지님지라 난잡하고 우스운 형용만은 차마 흉내낼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불공스러운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면 뭐 알아달라고 이런 글을 편지를 또 쓴 거예요. 이게 다사시문집 18권에 검판사에게 올리는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신참 주제에 한다고 야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뜻은 어쨌든 정조가 이제 초기 문신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임명이 돼서 여기 이때까지는 좋죠. 이렇게 해서 또 어찌됐든 간에 자 이게 본인이 쓴 여유당기 제가 나중에 이제 여유당기에 또 써놓은 거 있지만 여유당기의 한 부분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나의 약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목소리 좀 치워봅시다. 나는 나의 약점을 스스로 알고 있다. 용기는 있으나 이를 처리하는 지모가 없고 착한 일을 좋아하는 하나 선택하여 할 줄을 모르고 정에 끌려서는 의심도 아니하고 두려움도 없이 곧장 행동해 버리기도 한다. 이를 그만둬야 할 것도 참으로 마음에 내키기만 하면 그만두지를 못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마음속에 담겨있어 개의치 않으면 기필코 그만두지를 못한다. 이러기 때문에 무한히 착한 일만 좋아하다가 남의 일만 먼저 실컷 넘게 되었다. 안타까운 일이야. 또한 운명일까. 성격 탓이겠으니 내 감히 또 운명이라고 말하랴. 자, A형. A형. AB 아닌가? 아, A형이에요. 천재는 AB인데. 선자. 그래서 예, 스스로도 이렇게 약점이라고 밝히고 군데군데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자, 이제 이때부터 고생길에 들어가죠. 이승은 누구인데요? 다산의 매형. 매형. 또 이분은 이벽은 큰 형의 처남. 이제 이러니까 이제 거기 소용돌이에 들어가서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큰 형은 안 갔잖아 유배를. 그랬는데도 뭐요? 나중에 저 홍사형 백사 사건 거기 또 사위잖아. 거기 들어가니까 그 집안은 홍사형 뭐 채용당하고 자식 아들 딸 뭐 부인 완전 열이더라고. 다 죽고 노비되고. 근데 그나마 이 정약용이랑은 반역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노비는 안 된 거예요. 가족들이 멀리 보내기만 했고, 그리고 이제 한 행적이 있었으니까 또 이쪽 반대파들도 있었지만 또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이제 죽여버리지 못한 거였죠. 이게 이제 정조 오필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정조 대왕도
전에 한 번 그런 얘기 있었죠. 가고제도도 내가 통치 잘하면 돼. 가고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막 이러는데도 이 양반 또 이래요. 천주교도 막 문제 있을 때 이 성리학이 바로 서면 천주교는 저절로 소멸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참 긍정적이죠. 이제 이런 물론 본인 그 당시로는 내가 잘하면 이 철인 정치를 최고로 주도했었으니까 네. 그런 이제 라인들을 갖고 있는 정조다. 이게 수결이라 해서 사인이에요. 간단히 보셨을 거야.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글자 한자를 이렇게 약한다고도 하고 하는데 수결이라고 해서 정조 글씨에는 이거 많이 써요. 이게 사인이에요. 수결. 산자가 산? 산? 왜 산? 정조 이름이 이산. 그 산일까? 이게 산 같아요? 또 산 모양이면서 가운데 산에 나무 있는 것 같아? 아니 산 이렇게 딱 산이잖아요. 이게 산 같아요? 근데 산자가 산인데 그래요? 한글로 산. 진짜 같아요? 산자 같은 거. 여기가 산 같고 이걸 그냥 꾸몄을 뿐이야? 나는 그냥 그림으로만 보여. 지금 산 얘기하면 산에 나무 같아. 그런 느낌. 엄지 손가락으로. 응? 엄지손가락? 자, 이제 가족 중에서 둘째 형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둘째 형님 얘기부터 이제 할 건데 다산이 형을 걱정하면서 정약전을 걱정하면서 쓴 편지예요.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정약전은? 우리 저 다산이 신지도로 가면 포항에 지금 포항에 장기현으로 갔을 때 신지도로 가고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역시 이제 가족이니까 아프다는 거를 편지에 쓰면요, 내가 어떻게 아팠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조심하라는 거지, 형도. 그래서 뭐예요? 무슨 요리법 얘기해요? 개고기, 돼지고기? 네. 개고기도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개를 그냥 있는 개를 잡는 게 아니라 들개가 많아. 그 섬에. 그래가지고 그 들개를 어떻게 하면은 잡을 수 있다는 덫을 어떻게 놓는 것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먹어야지 육고기를 어떻게 안 먹어서 큰일 난다고 막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물감 들이는 법 등등 막 얘기도 하잖아요. 형님에 대해서 천유배지 장기에 있을 때도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장기는 바로 이제 순조 주기하고 나서 바로였잖아요. 그때 큰애가 이제 아직도 병이 다 낫지 않았고 어린 딸은 점점 쇠약해진다고 하니 마음이 괴롭고 염려가 된다. 이제 이러고 또 천유배지 갔을 때 이건 아들한테 이제 일단 주는 건데요. 천유배지 때는 이게 제가 찾았던 하나뿐이에요. 지금 편지가 그동안 턱 밑에 준치가시 같은 흰 수염이 7, 8개 생겼다. 내 어머니가 병이 날 줄은 짐작하고 있었다. 큰 며느리도 학질을 하는데라 모습이 더욱 초췌해졌겠구나. 생각하면 견디기 어렵다. 더구나 신지도에 계신 둘째 형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이어진다. 반년 동안이나 소식이 끊어졌으니 이러고도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겠느냐. 이러고 나중에는 팔이 시큰거려서 이만 줄인다. 이러면서 줄이는 그 신지도에서 쓴 글이고요. 개고기 요리법에는 그래요. 짐승의 고기는 전혀 먹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찌 생명을 이렇게 이끄는 도이겠습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섬 안에 들개가 100마리, 1000마리 있다는데 그런 거 며칠에 한 번씩 삶아 먹어라. 이제 쭉 하면서 사냥법을 얘기하고 하면서 하늘이 형님에게 흑산도를 탕목읍으로 만들어 주어 고기를 먹고 부귀를 누리게 했는데 왜 스스로 고통과 괴로움을 택한단 말입니까? 들깨 한 마리를 보내드리니 못 가서 가루로 만드십시오. 텃밭에 파가 있고 방에 식초가 있다면 이제는 개를 잡을 차례입니다. 막 이제 이러면서 또 개를 삶는 법은 또 어떻게 하라고 쭉이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이것이 바로 박초정, 박제가가 말해준 개고기 요리법입니다. 거기도 또 박제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박제가 계곡이 샘는 것도 알려줘도 되는지 그랬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거기가 흑산도였죠. 그 다음에 신지도 다음에 이런 얘기예요. 나는 흑산에 이르고 있어. 흑산에 이르고 있어. 집안 사람 현지에는 흑산을 번번이 사산이라고 쓰고서 저는 흑자와 같다. 요건요 뒤에 우선 요거까지 보여드리고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지금 자산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자산어고냐 현산어고냐 난리가 났어요.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정말 흑산이 무서워서 흑산이라고 안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약용이 편지 쓸 때마다 자산이라고 썼다고 했는데 이 흑자가 무서워서 이 흑자 같은 이 흑자를 써가지고 자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산 거기서 이제 그걸 그 어려움과 힘든 거를 고생을 견디기 위해서 이제 어류들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연구해가지고 이제 그 책을 내잖아요. 이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산어고냐 현산어고냐는 말이 많게 된 게 몇 년 전에 누군이 누구나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생물 선생님. 누구죠? 그분이 책을 냈어요. 이게 몇 권짜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용은 막 이렇게 정말 생물 도감이야. 그 양반 것들을 다 이제 풀이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8권으로 나서 저도 가서 한번 보려고 했더니 그냥 생물 도감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읽히지가 않아. 허, 대단한 일을 했네 하고 이제 그림만 이렇게 훑어보다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몇 사람이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글자의 자자가 그죠? 아까는 자 이게 어디에서는 현으로 읽는다 막 이러면서 그 생물 선생님이 현산어고 이래서 잘못됐다라고 해서 현산어고로 해서 처음부터 또 많이 오랫동안 최근에 와서는 자산어고 아니래 현산어고래 하면서 현산어고로 읽었어요 또. 그랬는데 이제 공격이 또 들어간 거죠. 현산이라고 안 한다. 호가 자산으로 읽는데 왜 자산이고 책은 현산어고냐 이제 이래가면서 또 공방이 붙고 옛날에 고증들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고대에 있는 어느 교수도 그랬고 현산어고로 갖다 다시 번복했어요. 자산어고가 또 맞다. 이게 학자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래요. 그게 뭐 중요하냐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단어 외워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친다 이제 이러면서 어쨌든 이 양반이 쓴 거 이거는 맞다. 그리고는 지금 다시 처음에 말한 자산어고로 가고 있어요. 또. 그래서 굳이 아니라고 현산어고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것까지는 뭐 상식적으로 알까 보시고 많이 다르죠? 우리 다산 선생하고의 글씨체는 성격들도 보인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또 이렇게 쓰는구나 좀 과감하기도 한 것 같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계곡이다 뭐 물감 그리는 법이다 현산어고를 제가 잠깐 먼저 볼까? 그리고는 누군가는 또 이 말을 해요. 내 아우는 문학이 나보다 낫다네. 그런데 그 마음이 큰 것은 재형보다 못하구먼. 뭐 이제 이랬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나를 원망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거는 다산이 쓴 어떤 얘기에 그게 정약전의 친구가 이제 뭐 아우가 문학이 낫다는데 또 마음은 또 큰형보다 큰형 이 형이 더 낫다 그러고 이제 이랬다가지고 내가 작다는 거. 그러면서 또 나중에 또 자꾸 얘기해요. 그렇게
크고 마음이 크고 뭐뭐한 둘째 형님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산오보 아까 그것만 가지고도요 짧게 돼 있는데도 책을 저술하는 한 가지 일만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니 형님께서는 유의하심이 어떠들는지요 이러면서 거기서는 현산어보를 해족 도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거예요. 그 현산어보는 무척 새롭고 흥미로운 책입니다.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림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글로 쓰는 것이 그림을 그려넣는 것보다 나을 듯합니다. 이러면서 글은 어떻게 이 양반이 또 늘 다산이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처음에는 주제를 잡아라, 중심이 뭐가 뭔지 또 생각해라 막 이런 얘기까지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계속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글에 대해서 논하도 그렇죠. 하는 학문에 대해서.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또 이렇게 주고받을 수도 있었나 이제 싶었는데 어쨌거나 인편으로 해가지고 이제 편지들이 주고받고 저는 이제 이번에 또 느낀 게 유별회가 있는데 아들한테도 편지 보내고 편지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어떻게 편지들이 또 가능했을까 이랬는데 뭐 예전 애들 뭐 동독이니 뭐니 서독이니 하면은 편지만큼은 또 가능하게 한 것부터 시작했다든가 우리도 또 이분들한테 전혀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북한 내에 아주 그쪽만 또 소설 쓰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보면 루트가 다 있어요. 열려있는 루트가. 돈만 주면 가능하고 뭐가 되고 그래서 온갖 어디까지는 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차단돼서 완전히 맹탕하고는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쨌든 나중에 정약전 얘기에는 항상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제 물론 정약용이 이런 애가 있네. 이렇게 전 정말로 옷길 그 깎지 않은 옷 같은 이런 애가 있다. 똑똑한 놈이 하나 있다. 이제 이런 얘기 주고받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황상 스스로가 그랬대요. 제가 가서 정약전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런 얘기를 했대. 근데 정약전이 오지 말라 그러고 이제 가서 좀 도와줬으면 더 오래 살았으려나?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 중간에 매개체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정약 전의 편지는 또 제가 하나밖에 못 봤어요. 거의 이제 정약용이 둘째 형님에게 보냅니다. 답합니다.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런 것만 글이 많은데 아우 약행에게 보내노라. 이게 정약전이 보냈는데 하나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약한 사람을 먼저 도와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양반도 참 대단하구나 싶었던 게요. 쭉 뭐 이 얘기에서는 덕에 힘쓰는 것이 최상이요. 그 다음은 베풀고 보답하는 일이라고 했다. 온 세상의 그 근심과 기쁨은 어떻게 베푸는 것에 딸렸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너는 이미 의원이 되었으니 의원의 일로 비유해서 말하겠다. 새벽종이 울리자마자 누군가가 내 집 문 앞에 준말을 내면서 여의종 대감의 명령이요라고 말해. 또 누군가가 큰 당나귀를 뒤에 내놓고 병조판서 명령이요라고 외치고 또 그 뒤에 가난한 선비 한 사람이 달려오면 나는 탈 곳도 없이 왔으나 우리 어머님의 병환이 위독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너 그러면 누구부터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물어 이 편지에. 그러면서 너는 맨 먼저 가난한 선비의 집부터 찾아가야 한다. 그 병자를 온갖 정성으로 진찰하고 정확한 치료법을 가르쳐 준 뒤에야 다른 귀한 집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몸소 행하는 일이 공손하고 예의 바르면 훌륭하다는 칭찬이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노너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형제가 똑같구나. 이 와중에도 그 정말로 영의정이다 병조 참판이다 뭐 이런 사람부터 안 하고 가난한 사람부터 먼저 도와라. 이런 편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의 또 성격을 알 수 있죠. 정약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배 생활 12년에는 둘째 이 형님한테 도인법이 유의하다고 해서 내가 이제 명상이나 이렇게 좌선하거나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서로 그런 얘기를 또 주고 받았나 봐요.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다행히 이거는 이제 다산 거예요. 계속 이제 다행히 육경영 공부를 마쳤으니 방 하나를 깨끗이 치우고 아침 저녁으로 힘쓰고 산다는 겨를에 도입법에 유념하려고 합니다. 방 안에 책이 한 권도 없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오랜 습관을 버리기 어려워 끝내 또 저수를 일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 좀 그만 읽고 책 쓰는 거 그만하고 이제 도입법이나 좀 하려는데 이 책들이 눈에 보이고 뭐 하니까 자꾸 쓴다 이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하면서 이제 뭐 노노다 뭐다 사서다 얘기를 하고 이제 이때 이런 이제 아프다는 걸 얘기해요. 요즘 기력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이가 3개나 빠져버렸습니다. 저수를 그만두고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결심해보지만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마다 마음이 서글플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자선은 경정보다 갑절이나 어려우니 제 마음과 힘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이제 몸도 아프고 하는 거를 이제 형제니까 이제 편지마다 군데군데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섭섭함, 정치에 대한. 제가 이런 거는 이제 편지 글이기 때문에 여기다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건데, 그 유배생활 12년 때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해에 돌아가시나?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13년 만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금년에 5번의 대사면이 있었는데 탐관오리나 살인 강도들까지도 풀려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원부의 탄핵안에 이름이 올렸던 사람들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런 사람들을 엄격하게 막으려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까마득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득세한 사람과 몰락한 사람은 본디 서로를 잊는 법이니 어찌 한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네 얘기예요. 그 다른 사람 다 사면 됐는데 우리는 안 되고 있는 거야. 우리 잊어버린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서 지금 비록 돌아간다 해도 집은 사방의 벽만 횡할 따름이고 양식은 해가 가기도 전에 바닥이 날 것입니다. 늙은 아내는 춥고 배고프며 아이들은 처량한 모습일 것입니다. 두 분 형수님은 오기만 하면 했더니 와도 역시 마찬가지구나 하실 겁니까? 아이고 참. 그러면서 이제 뭐 태산이 등을 누르는 것 같고 뭐 푸른바다가 와플 막는 것 같고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래도 여기가 평생 뭐 애들 울음소리도 안 나고 부인 탄식 소리도 안 되니까 얼마나 좋으냐. 나 여기 좋은 데 있다. 이제 이러면서 또 끝내요. 이런 그러면서도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이래가면서 또 그래도 좋다 해놓고 또 여기 그래도 또 뒤에 돌아가고 싶은 저의 마음도 뭐 제 어찌 본심이 아니겠습니까? 막 이러고 자꾸 스스로가 또 달래는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둘째 형님한테 주고받는 편지들은 그렇게 개고기, 물감 뭐 드리는 뭐 등등 구체적인 또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죠.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셔요. 이때는 제가 이렇게 이제 편지들 이제 가족한테 쓴 편지들 보면 둘째 형님한테 우리가 또 처음에 서모에 무덤에 붙이는 걸 봤었죠. 서모 큰형수님한테 큰형님께 아내의 마음 아내의 심한 복은 뭐예요? 이제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 뒤에 이런 식의 쭉 이제 가족들한테 쓴 편지들이 또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둘째 형님 이런저런 지금 얘기 이제 들렸잖아요. 뭐 근래에는 혀가 굵고 분마저 다 모자라졌습니다. 이러니 병든 사람이 어찌 해낼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도 있고요. 온갖 이제 얘기하면서 6월 6일 날 현충일 날 돌아가셨더라고. 전이 6월 6일 내 둘째 형님이 세상을 떠나신 날이다. 이러면서 두 아이한테 쓴 편지 중에 그래 뭐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원통에도 뭐 돌과 나무도 뭐 하는데 이제 이런 슬픈 마음을 쭉 얘기하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차라리 영영 죽는 게 낫다. 아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자식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형제와 친지 모두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나를 알아주던 분이 세상을 떠났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그 슬픈 마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박남정에서 헤어진 것이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구나. 이제 이러고요. 그리고 정말로 저 조금 전에 정약전님이 그 어려운 사람은 그런 가난한 사람부터 먼저 구해주라 그랬잖아요. 정말 그랬나 봐요. 혹시 에피소드 아세요? 저 오늘 명영철님 그 남자 선생님 이렇게 많이 테마로 이렇게 다닌 곳을 많이 다닌다는데 오늘 우이도 쪽으로 가신다든가 성 가가지고 정약전에 뭐또 보시고 뭐 책도 본다 그러시던가 그래서 제가 하여튼 사진 좀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다음 시간에 못하면은 그분이 가져온 사진을 갖다 제가 올려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흑산도 있을 때 굉장히 신임을 받아서 못 가게 한 거예요. 사람이 못 나가게. 그러니까 동생을 좀 만나려고 어디로 옮기려고 했는데 몰래 나가다가 붙들려가지고 당신 가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요. 정다산의 편지 둘째 형님 하면서 이 글에도요. 요즘 세상에 상경했던 수령이 다시 그 고을에 오게 되면 백성들이 모두 길을 가로막으면서 못 오게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유배객이 다른 섬으로 거처를 옮기려 하자 원래 있던 섬의 백성들이 길을 가로막고 머무르게 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이처럼 덕이 높은 분이 집안에 있는데도 자식이나 조카들이 알아보지 못했으니 어찌 번통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선대왕 정조께서도 신하들을 환히 파악하셨는데 매번 형이 아우보다 낫다 이렇게 하셨는데 임금님께서는 우리 형님을 알아보셨다. 이제 이런 편지를 아들한테도 써요. 돌아가시고 났을 때.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 이 정약전 그 형님도 정말로 거기서 뭐 조사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얼마나 잘했길래 저만치 갔는데 아이고 가시면 되고 내가 저기 가서 중간 지점에서 우리 동생 만나고 오겠네 했더니 가시면 안 오실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못 가게 도로 모시고 갔대요. 그래서 정말로 한 번도 못 만났거나 흑산도 신지 저기 갔을 적에 그래서 과연 어떻게 행동과 뭐를 모범되게 보였으면 또 그런 일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자, 서모는 저희 그때 석회도 막 잡아주고 뭐뭐 했다는 그죠? 어머니에 대한 또 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모 김씨 묘비명 썼는데 그리운 큰형수님께는 또 큰형수 묘지명에다가 이제 형수님은 경주이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내가 어렸을 때 이제 등등 그런 이야기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에 우리 회원들하고도 이제 간간히 할 때 정말 어렸을 때 사랑받은 사람은 정말로 나쁜 짓을 나중에 못하고 암만 어려운 상황이라도 헤쳐나가는 뭐가 있는 것 같더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엄마도 없고 뭣도 하고 있는데 막 서모니 또 형수님이니 막 자식처럼 나이 차이가 좀 있으면 막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갖고 있었으니까 유배던 풀려나가지고도 그런 묘지명도 만들고 편지도 그렇게 올린단 말이죠. 그렇게 사랑을 내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크게 사랑받았는데 그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이든 뭐든 애민 사상 이렇게 사랑을 돌려주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것까지 저는 유추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일찌감치 사랑받은 사람은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큰형님께 예법과 인정 사이에서라고 했는데 뭐 재밌어요. 여기
이게 어떤 사건이 있어. 아,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고 봤는데 그 정약전도 거기서 아내한테서 두 애가 태어나요. 그것도 나도 요번에 그런 얘기들은 살짝 어디 부분에 이제 끼어 있어서 거기서 애가 둘이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 원래 본 부인의 한양에 있는 본 부인의 애가 학초였나? 그 애는 죽어요.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정말 다산도 칭찬을 하고 크게 키우려고 했던 애인데 죽어. 자, 그런 그 사건 것을 일단 알고 계세요? 그럼 제가 이거 읽어줄 때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먼 친척 학기의 아들아이가 우리 집 학연과 학교한테 글을 배웠습니다. 자, 학기 아들아이. 자, 그러니까 학연하고는 우리 정다선 아들이에요. 네. 또. 자, 애들이 학자 돌리니까 막 헷갈리죠. 자, 그 아이의 생김새가 빼어나 둘째 형수께서 보고는 학초의 뒤를 잇는 자식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저거 쓸까? 학자, 전부 학자 돌림이라. 자, 그러니까 둘째 형님이 죽은 학초의 뒤를 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먼 친척인데 똑똑한 놈이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이제 됐죠? 걔네들이, 그 애가 그 다산의 애들한테 글을 배웠나봐. 그 친척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걔네들도 좀 컸으니까. 근데 똑똑하니까 둘째 형님이 쟤 내가 양자 삼고 싶다 이제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자, 그래가지고 학연과 학교는 오촌 조카로 삼고 싶은 욕심이 또 얘도 생겼어. 얘네들도. 그래서 의논했더니 이 학기가 현산, 다산한테 말해가지고 데려가겠다고 하면 난 따르겠다 한 거야. 그 아버지, 애의 아버지한테 이제 물었더니, 자, 그랬더니 학연과 학교가 제게 편지를 보내왔기에 매운 좋은 일이나 얘는 어긋나는구나, 얘를 어길 수는 없다 라고 답장을 보냈어. 다산이. 그러니까 뭐 애가 착한 애가 있고 이런 뭐 한 애가 있으니까 뭐 양자로 드리긴 했지만 이건 얘에 어긋난다 한 거야.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있었겠어요? 혹시 추측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둘째 이제 형수가 애를 자기 자식을 삼고 싶었잖아요. 어땠겠어요? 둘째 형수는 섭섭했어. 이제 여성들의 또 힘이 있구나. 내가 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둘째 형수가 편지를 보낸 거야. 댓글은 편지를 다산한테. 서방님 나를 살려주시오. 서방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서방님이 나를 도와주지 못할 멍정 어찌하여 내게 이렇듯 하십니까? 현사는 아들이 있으나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현사는 흑산도에서 소시를 두어 두 아들 학수와 학매를 낳았지만 내 아들 학초는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요거에서 이제 약전이 저기서 애 둘 낳구나 이제 이렇게 저도 해석이 된 거예요. 어디에 대놓고 그런 얘기를 안 해. 왜? 그 당시에는 충분히 한데 다들 그런 건 감추는지 난 모든 게 막 좋은 것만 내놓고 막 그랬다구나. 하여튼 그런 걸 이제 알은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나야 비록 아들이 있다고 쳐도 청산가 부인 며느리는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애절한 슬픔에 예법은 무슨 소용입니까? 예법에는 없더라도 나는 그 아이를 데려올 것이오. 이 편지란 말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하소연하는 듯 이 편지를 읽다니 내가 눈물이 흘렸다 이제 하면서 그래서 답장을 올렸어. 비록 예법에는 어긋나지만 집안일로 보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차마 막지 못하겠으니 그냥 보고 있겠습니다. 형님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처분에 따르십시오. 이제 우리 정약전 형님 그 집안 일이니까 그쪽하고 그러해라 이제 이런 거야. 그러면서 그랬더니 또 이게 이제 다산 편지란 말이에요. 병을 앓는 제 아내도 편지에 이제 다산 아내가 또 편지를 보낸 거야. 한마디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이가 우레처럼 울리고 애달픈 구름과 구슬픈 소리가 따뜻한 봄으로 변할 것입니다. 다시는 예법을 들먹이지 말고 조금이라도 인정을 베푸십시오. 만약 또다시 막으시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은 한 노구대
목을 낼 것입니다. 그러하거늘 어찌 얘를 언급하시겠습니까? 다산의 부인이 또 이래요. 야야 여자들이 대단했구나 또 이런 생각까지도 온갖 읽어보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큰형님한테 보낸 거야. 이런 사건이 막 있었다는 얘기와 함께 이제 내가 이 편지 받고 이 편지 받고 했는데 형님 이러십시오 이제 하면서 저는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님께서 두 통의 편지를 쓰시어 하나는 하교에게 보내고 하나는 형수님에게 보내 빨리 결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형님 지금 학초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주었습니다. 이게 또 헷갈렸던 게요. 학초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러니까 학초가 커 있는 거야. 그렇지만 어린애들 같이 생각하니까 이게 또 헷갈렸었는데 오히려 저 둘째 형님은 시어머니 입장인 거고 막 뭔가 막 이게 나이가 또 이렇게 했구나 막 이런 생각까지. 자 볼게요. 만약 같은 어머니에서 나온 아우가 있었다면 마땅히 아우가 대를 이을 것이니 학초를 위해 양자드리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또 예와 또 얘기를 해요. 더욱이 형님께서는 아직 살아계시고 흑산도에는 학초의 이복동생인 학수와 hun매가 있으니 양자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복동생은 비록 같은 어머니는 아니지만 옛날의 경이나 지금의 법에 모두 적출의 아들과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학초를 위해 양자를 드리겠습니까? 학초에게 친형제 아들이 있더라도 양자를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못할진데 하물며 아득히 먼 친척의 아들을 드렸어야 되겠습니까? 요거는 뭐예요? 예법이에요. 예법을 실컷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원래 안 되는 거다 이제 딱 예법. 근데 비록 그렇다고는 하나 형님 지금 일의 형편이 안타깝고 간절하니 옛 경전만 굳게 지켜서 집안의 화목을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풍속에도 비록 성씨가 다르더라도 문제없다는 양자법이 있습니다. 대전 통편에도 양부모를 위해서 3년간 상복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나라법이 이와 같거늘 백성으로서 그것을 따르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또 지금은 우리 가문이 무척 세미한데 영특한 인재를 데려와서 서로 의지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헤아려 주십시오. 여기에 그냥 온갖 집안의 내력들이 막 다 뒤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정형전이 그쪽에서 애 둘 낳고 또 애 이쪽에서 양자로 데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온갖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웃지 못할 그런 게 있고요. 차수익이 나거나 조금 뒤쪽으로 넘어가서 보고 자 아내의 치마 폭에 쓰는 글이 뭐예요? 뭐라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하피첩이라고 그러죠? 하피첩이 아내의 치마 폭에도 썼지만 뭐예요? 노을 치마라고도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낡고 노을 색깔의 치마라서 노을 치마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노을 치마에 쓴 편지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피첩 큰 행사도 하고 그랬었어요. 2년 전에. 저 그때는 하피첩이라는 걸 뭐지? 하고 몰랐을 때였는데 또 여기도 이제 깊은 사연이 있지요. 여기도. 자 이제 하피첩에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부인이 또 낡은 치마를 보낸 의도는 또 어쨌든지 하여튼 이 종이도 귀하고 그러죠? 이런저런 할 때인데 다 낡아서 색깔이 원래 다홍치마 같은 그런 거였는데 다 낡은 거 거의 누런 색깔이 나올 정도 그걸 쪼가리 이렇게 잘라가지고 잘라서 이제 아들한테 글을 써서 준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걸로 가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 이제 딸한테 편지를 썼어요. 거기에 큰 걸 이렇게. 자, 요거까지 아시죠? 혹시 딴 비하인드 스토리 아세요? 지난번에 얼핏 혜순 씨가 첫째인가 둘째 시간인가 뭔가 슬쩍 말하려고 한 적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할 건데 이랬던 것 같은데 혹시 주먹집? 주먹 얘기 나와서 주먹집 처자? 네. 처자가 뭐 어떻게 했길래요?
주먹질 처자가 뭔데요? 거기서 애가 있어요? 없어요? 뭐 그런 비슷한 얘기 좀 다음에 네. 한다고. 아 그냥 주먹질하고의 문제가 썸씽이 있었대더라 그 정도. 혹시 매조도 이걸 매조도라 그래요, 그렇죠? 매화와 새의 그림. 아까하고 조금 달라요. 자, 다시 두 개 같이 있는 거 보여드릴게. 자, 처음에 거는요, 요 그림이에요. 아까 맨 처음. 뒤에 거는 이거예요. 자, 이거 조금 희미하니까 앞으로 다시 가볼까? 그게 좀 낫나? 자, 이게 뒤에 거고, 이거는 이제, 자, 두 마리가 이쪽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뿐하게 뭐 새가 날아와서 이렇게 앉으니 왜 흙이가 뭐 난다 그러면서 이제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뭐 이게 딸이 시집가는 딸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잘 살아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다음이 자, 그거하고 조금 달랐잖아요. 이거는 무슨 매조돌까요? 이건 뭘까요? 이게요. 유홍준의 저기 문화유산 답사기 1권이 그 강진이고 뭐 다산초당 1, 2에 거쳐서 다뤘는데 그때도 이게 발견 안 됐을 때예요. 그리고 정민 교수가 미쳐야 미친다든가 여러 가지 또 책을 썼을 때도 안 나왔을 때 이게 발견된 게요 2009년인가? 그래서 그 전 책에는 안 나와요. 처음 그 내조도 아까 딸한테 보내는 거는 시경이 이제 아가위꽃이라고 하는 거 잔치에서 풍성한 뭐 이제 그런 걸 그린 시인데 그거를 이제 그 인용해가지고 써서 그 딸한테 보냈다는 거거든요. 이 시들의 내용이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잘 살으라고 이제 결혼하는 딸한테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아까는 두 마리가 저쪽 보고 막 이랬었죠. 얘는 뭐예요? 한 마리가 이쪽 보고 있죠. 그거부터가 이제 좀 심상치가 않은데 매조도 2예요. 2009년 6월에 새롭게 공개가 됐어요. 아까 그 매조도 1은 고려대 박물관에 있어요. 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었던 거야. 이 개인이 여기까지 오게 된 또 사연이 또 기구해요. 이따 또 좀 얘기 쭉 드릴 거예요. 오늘은 거의 매조도가 중심이에요. 자, 이게 그러면 누구한테 그려준 거고 왜 그 사람이 갖고 있었을까는 이제 의문점이 있었던 거죠. 보통은 이제 이게 두 개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하고 요거 그린 거의 차이도 한 9개월 차이가 나든가? 매조도 1은요, 1813년 7월 1일. 왜냐면 거기다가들 막 쓰잖아. 경술련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는 거예요. 매조도 1은 1813년 7월 14일 날 그렸어. 매조도 2는 35일 후. 한 달하고 조금 더 돼서 8월 15일 날 그려요. 매조도 2를. 그랬던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어쩌고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 그 한자를 모르니까 이제 이해하는 거. 녹은 가지 다 썩어 그루터기 되려더니 푸른 가지 뻗더니만 꽃을 활짝 피웠구나. 어디선가 날아든 채색피색 작은 새 한 마리만 남아서 하늘가를 떠돌리. 그래서 가경 계유년 그렇게 해서 안단 말이에요. 1813년 8월 19일 자산방에서 써서 해초밭에 씨 뿌리는 늙은이에게 주려 하노라. 이 또 밑에가 뒤에도 여기가 자산방에서 써서 해초밭에 씨 뿌리는 늙은이에게 주려 하노라.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많이 본 거야. 이게 했는데 자 그럼 보통들 주모 뭐
너하고 뭐 딸 아니야? 막 이런. 왜냐하면 사회제 가면 사회제 뒷뜰에 이렇게 이 주모상이 있어요. 이렇게 주모가 술 따르는 주모에도. 왜? 근데 주모는 우리가 밥하는 노인네 얘기도 있고 막 아는데 웬 딸 하니까 또 혹시 이 딸 뭐 여기 이 딸하고 관계 막 이래가지고들 우리 김문희 씨가 여기다가 뭐 술 따르는데 술 배는 뭐 신용도 하고 그랬죠. 이제 그런 하여튼 이게 있어서 헷갈리고 오해할 수도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자 유배지에서 혈육이 만나요. 홍임이라는 딸을 얻어요. 자, 그랬는데 그게 해배해가지고 이제 돌아오죠. 근데 그러니까 그렸어요. 이 딸한테 주고 얘한테도 하나 또 그렸어. 그렸는데 자 몇 년 후에 그때 이제 이미 해배의 그 소식은 있었어도 그리고 진짜 해배한 건 또 몇 년 걸렸대요. 돌아왔어요. 유배가 풀려서 맞으러 갈 때 모녀를 데리고 왔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도로 가요. 다산 초당으로 내려가요. 자, 요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해배는 그림을 그리고서도 5년이 지났잖아요. 1818년이 되니까. 어쩐 일인지 모녀는 주릉에 머물지 못하고 다산 집단으로 쫓겨내려 왔다. 이제 이 얘기들이 다산에 재발견해서 정민 교수가 그 전에 정민 교수 책에도 이 얘기는 없었던 것들이 요번에 2009년에 발견되고 나니까 이제 이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본가에서 받아들이지 들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다산이 아들에게 준 편지에서 내 어머니의 속이 좁다 라고 한 탄식한 일도 있고 보면 앞뒤 사정이 그렇다 하면서 이제 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18명 뭐 제자들이 엄청 많았을 버글거렸잖아요. 온갖 그러니 뭐 식솔 이렇게 밥도 해줘야 될 사람도 있고 뭐고 거둘러야 될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해장센서가 소개를 해가지고 애가 와서 시중도 들고 뭐 또 했대요. 온갖 시중들을. 이 양반 맨날 중풍 걸려서 아프고 마비되고 뭔가 그러기도 했었고 이러는 상황에서 뭐를 했냐고. 이제 그리고 또 다른 그 다산 초당에 있었던 제자들은 양반 자녀들이잖아요. 이제 그랬던 건데 그래서 맨날 18명 제자들이 와글와글 했는데 온종일 공부하고 편집하고 손길이 분주하고 이제 밥과 밑반찬은 누가 하고 다산 수발은 누가 들어주나 빨래만 해도 일이 만만치가 않았을 거고 이제 이 얘기가 있으면서 1819년을 전후해서 또 다산은 마비가 와서 고생을 했다 이제 이러면서 이런 형편에서 어쩔 수 없이 소시를 드렸을 거다. 물론 그 당시에는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었지만 이 얘기는 다 정민 교수가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도 남편을 유배지로 떠나보내서 가진 뒷바라지를 한 아내를 납득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얘기를 그 얘기는 뭐 기가 셌는지 어쩌는지 이것도 제가 어디서 찾은 거지만 이걸 지은이는 불명인 어떤 시인이 홍임 어미의 입장으로서 남당사라는 16수가 남아있어요. 그 홍임 엄마의 입장이 돼가지고 한 수 한 수가 애절해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특히 문희 씨 빼놓고는 다 여자분들입니다. 홍임 엄마는 홍임 몸 거기는 어떨 것이고 또 서울에 있는 우리 숙자님 어떠십니까? 그 누구 쪽이 이해가 돼? 둘 다 또 거기서 고생하고 노을빛 치마를 보내준 또 홍씨 여사 부인은 또 어떨 것이고 참 이해가 돼. 쫓아버리는 게 이해가 돼? 아니면 그래도 쫓아야 돼? 안 쫓아야 돼? 안 쫓지 말아요. 그냥 쫓지는 말아야지. 그리고 그 시대에는 다들 둘씩 셋씩 살았으니까 여자가 좀 세. 그래서 남당사 거기 이제 보면요. 그 시의 서문의 첫 번째 이제 16수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글씨 선 내용인데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다산의 소실이 쫓겨담을 당해서 양근의 박생이 가는 편에 딸려서 남당의 본가로 돌아가게 했다. 박생이 호남의 장성부에 이르러 부호인 김씨와 은밀히 모의하여서 뜻을 떼앗으려 했다. 이 뜻이라고, 그때 뜻이라고 쓰잖아요. 자, 이것이 발각되자 크게 곡을 하면서 마침내 바깥하고로 결단하여 끊고 곧장 금능으로 달려가, 금능이 그 다산 초당이 있는데요. 남양 본가로는 가지 않았다. 다산의 옛 거처로 가서 날마다 연못과 누대와 꽃나무 주변을 서성이며 근심스러운 생각과 원망과 삼엄하는 마음을 붙였다. 금능의 앞소매들이 감히 다산을 한 발짝도 엿보지 못했다. 듣고 몹시 서글퍼서 마침내 남당사 16절을 짓는다. 가사는 모두 여인의 마음에서 나온 것을 말했을 뿐 한마디도 보탠 말이 없다. 보는 이가 살필진저. 이게 서문이에요. 남당사에. 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못 들어온다고 이제 감히 어디 네가 들어오느냐 이제 이거야. 그러니까 누구 딸려서 보냈어. 보냈는데 양반이 가다가 부잣집 어쩌면 근데 그게 또 나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 그 모녀는 또. 그 내려가다가 부잣집 남자 저 양반 누구하고 샤바샤바이 데려가는 사람이 해가지고 거기 첩으로 가게끔 하려고 그랬던 거야. 이 얘기예요. 바로 그 앞에가. 그게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 양반 나는 다산에 그래도 뭔데 니네들이 어찌 이곳서는 행하고 다시 초당으로 간 거야. 그러면서 연못 갖고 오고 뭐 하면서 행여나 부를까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나중에는 본가로 가요. 그 얘기까지 나와. 그녀는 그러면서 여기에 또 정민 교수가 그래요. 흔히 떠도는 얘기처럼 주막집 노파였다가 아니다. 강진의 남당포 출신이었다. 그래서 강진 남당포로 가거든. 나중에. 남당포에 본가가 엄연히 있었는데도 그녀는 딸을 데리고 다산초정으로 찾아들었다. 이런 거. 그리고 이걸 그림 그려줄 때는 애가 3살인가 뭐 몇 살이었대요. 그랬는데 또 몇 년, 5년 또 기다리다가 오고 했으니까 애가 컸잖아. 그러니까 맨날 이제 아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아빠 언제 와 이제 했겠죠. 여기 이제 그런 남당사 넷째수를 보면 어린 딸 총명함이 제아비와 똑같아서 아비 찾아 울면서 왜 안 오느냐 묻는구나. 한나라는 소통국도 속량하여 왔다는데 무슨 죄로 아이 지금 또 유배를 산단 말인가. 이러면서 저 중국의 그런 보사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8수에는 흙나무의 마음인가 돌사람이란 말인가 고금을 통틀어서 마침내 짝 없으리 깨진 거울 둥글게 될 가망이야 없다 해도 그대의 집 부자 은정 참아어이 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원망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저 뭐 깨진 거울 붙일 수는 없다고 해도 또 피부친데 뭐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 있고 이제 15수 거의 마지막에 남당의 분물에 안개가 절로 일고 물가 버들 강가꽃이 객선을 덮는구나. 하늘가 곧장 가서 한 길이 통한다면 가는 편에 아이 실어 손에 닿을 텐데. 이게 결국 남당 본가로 배 타고 가는 얘기예요. 가면서도 이게 물길이 연결돼가지고 절로 가면 절로 연결될 텐데. 그런 안타까움. 그러면서 자, 그까지는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된 사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쳐가지고 하여튼 돌아오게 된 사연인데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메조드 뒤에 무슨 뭐 씨 뿌리는 노인네한테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딸한테 준다라고 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까지 흘러가지고 누구한테 가 있었던 거냐고. 자, 그것도 사연이 복잡해야 이 그림 하나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자, 이게 이인행이라는 친구예요. 다산에. 그 양반하고 주고받고 했던 편지들이에요.
자, 이인행에 요거를 일단 그런 사람이 있구나. 유배 가기 전부터 친한 친구였군. 근데 이제 돌아와서 이게 보시면요. 이게 이인행의 시예요. 이인행이. 제가 읽어드릴게. 이인행한테 선물을 해요. 근데 그림을 그린 건 아까 1813년이었죠. 이인한테 선물한 게 9년 뒤야. 9년 뒤. 1922년 가을에. 자, 근데 이인행이 이런 시를 썼었어요. 다산한테 주는 시예요. 외론학 바닷가 둥치에서 돌아와 봄에 앞서 한 가지 꽃 보내어 오셨구려. 그림 바꿔서 쓴 거예요. 자, 이 학은 다산을 의미해요. 풍상이 100번 울려도 그는 외려 남았거늘 적막한 물가에서 서로 잊음 부끄럽소. 그동안에 내가 편지도 못하고 너 못 챙겨서 미안하다라는 그 유배 가서 있는 동안 그 얘기고, 유령의 남은 넋이 옛동치로 돌아와 미처 피지 않은 곳에 하늘 마음 드러났네. 고인의 말하지 않은 곳을 시로 얻으리. 상가 같은 물가에서 향 맡으려 가느리.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원문하고 같이 있는데, 뭐 이게 무슨 자 해가지고 요 사람이 또 이제 이거를 이인행의 사냐집이라는 글에 시 쓴 거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내조도에 관계되는 얘기들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누가 또 그림을 했는 거지. 그 복사본에 아마 했었었나 봐요. 찍은 게 이렇게 된 시가 있는데, 아까 보면은 그렇죠. 자기 이제 고목나무에 꽃이 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 그치? 이제 다 늙어가가지고 딸이 시집 갈 때가 다 된 뭐 그런 때 나도 애가 또 생긴 거야. 그죠? 딸이 하나.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이제 내조도 2개다 썼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다산은 강진에 두고 온 소실의 딸에게 갔어야 할 마땅한 이 그림을 왜 이인행에게 보냈을까? 자,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우선 그린 시점과 보낸 시점 거리의 차이가 9년이나 있다.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하던데 이걸 계속 갖고 있기가 부담스러웠겠구나. 근데 그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어떤 부담? 어떤 일이? 왜 갖고 있지 않고 왜 걔네들을 그 다른 데 안 주고 이 친구한테 줬을까? 대충 예측 한번 해보세요. 교수님, 역사에 부모한테 미안해서 돌보지 못하는 마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갖고 있으면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하니까 계속 또 부인한테 좀 미안하고 부인한테 혹시 들킬까봐 이미 존재는 알고 있는 건데 그림 그리는 것까지 모를까? 또 예. 뭐든지 아니 사람은 본부인하고 했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 있는 분은 자기 처지가 그러니까 그를 맞아 들였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품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연민한다는 느낌을 잊지 않고 부인이 있다. 받을까봐 부인한테 원래 부인들이 그렇대. 더 싫대. 그러니까 뭐 안 해도 있지. 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더 밉대. 그래서- 그래서 문희 씨 그런가? 그럼 오케이. 남자 얘기 좀 들어보자. 글쎄요. 어떤 마음에서 갖고 있고 한참 있다 9년 후에 친구한테 줬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이 또 남자라고 빼내봐. 저런데. 그럼 딴 사람 혹시 다른 생각 혹시? 알아서 애둘러 좀 돌봐달라는 생각. 별로 이 친구한테? 예, 돌봐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과는 안 나왔는데 이제 이 선생 정민 선생은 아마 그게 어린 나이에 애가 죽었거나 또 연락이 두절돼서 못 찾게 된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그런 거 아닌가 이제 또 이거 그런 추측까지 하고 있어요. 모두가 추측이에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아까 보면 전상훈가 누군가인데 나중에 본가로 온다면서요, 수실이. 본가로는 왔지만 그 애가 이제 또 어떻게 됐는지 애는 뭐 죽었는지 어쨌는지 그거로 왔으면 여기까지 되는 그렇죠. 이것도 그 매조도 투도
아니 2009년에 발표됐다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소장하고 있으면 그나마 정말 제가 그 작년에 그 고전인문학의 향기를 찾았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이제 온갖 그 사대부들 집안들 뭐 그림도 하고 어떻게 옛날에 양반들 살고 있었니 뭐 이런 것도 찍게 되니까 보여주셨지만 제가 하동이에요. 경남 하동. 거기 지금 지역 문화재로 돼 있어요. 100년이 넘은 집이에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집 하나 있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집만 있어. 왜? 다 서울로 뭐로 몇십 년 전에 올라와가지고 있던 거요. 할아버지가 썼던 거, 뭐 했던 거 다들 전에 진짜 강냉이 장수, 엿장수가 돌아다니면서 뭐 하려면 할머니 계시면서 고모 진짜 뭐 강냉이로 다 바꿔버렸어. 그런 거 귀한지 진짜 몰라서 요강 하나가 없더라 우리 엄마가 그래요. 예, 내가 결혼하고 올라올 적에 가져왔던 그 오동나무 뭐 해서 누구 집에 얼마 주고 팔았다 그래서 내가 몇십 배 저기 주고 난 그거 찾으려고 갔더니 벌써 거기서도 또 딴 데로 가버리고 못 찾겠더라 이제 이러고 아까워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옛날의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처럼 대단한 일이 없구나. 또 종이짝이잖아요. 많은 게. 근데 그거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갖고 있다는 건 굉장한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또 저쪽에 이번에 노아에서도 제가 그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외할아버지를 모델로 살짝 제가 노아의 아버지를 넣은 게 있었는데 같은 하동에 청암 저기 뭐죠? 우리 뭐 저기 하동 청학동 가던 길목의 옆으로 살짝 들어가는 데가 우리 친정 엄마의 고향이에요. 거기는 800고지에 올라가면 전애들 몇 차가 이제 그래저래 해서 찾아갔더니 다들 올라가면서 귀신 따라가는 줄 알았대. 이 꼭대기를 올라가는데 차는 돌릴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산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자고 뒤따라오는 차 2대가 놀래가지고 나중에 딱 올라가니까요. 나는 무릉도원이 이런 느낌이구나. 처음에 우리 친정어머니의 고향을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내가 처음 간 거야. 왜냐면 다 서울 와서 계셨으니까. 그것도 내가 물어서 찾아서 우리 애 아빠하고 하여튼 갔나 그랬는데 뭐 늦게 70년대까지도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거를 정씨 집안에서 그 뭐야 정몽주의 후예로 해가지고 그 너네들은 절대로 권력이다 뭐다 벼슬하고 정치하지 말라 해서 끼어 들어간 게 그런 구석구석 가서 6.25를 모르셨대요. 우리 친정 엄마부터 뭐 그때는 오히려 빨치산 때문에 그 피해를 받으셨대. 도망치면서요. 그 정도로 그랬던 곳인데 올라가니까 어떠냐 탁 튀어가지고요 위에 800고지에 와 뭐 이렇게 넓고 이런 데가 있어. 이름이 농골이야. 거기 이름이. 그 위에 농사가 너무 잘 돼. 그래가지고 감자도 맛있어. 거기 농골 감자, 농골 쌀 내려오면은 읍에 놔둬요. 서로 사가버려. 그리고 한여름에 진짜 요즘 같은 데 딱 좋다. 개울에 발을 몇 분을 못 딴 거. 야 이런 데가 있었네 했었어요. 제가. 근데 다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지금은 천주교 수녀님의 무슨 뭐 들어와 있고 막 그렇더라고. 벌써 거기 안 간 지가 10년도 넘은 것 같네.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엄마의 친척분이 있잖아요. 위에 그 장손들이. 저번에 그러더래. 우리 친정엄마한테. 누님 제가 참 좋은 죄를 졌습니다. 그런저런 거 이렇게 보면은 요즘 나와가지고 뭐 감정하고 하는 그런 프로 있잖아요. 저거 다 우리 할아버지가 갖고 계셨고 뭐 하고 계셨던 건데 저걸 제가 아낄 줄을 모르고 다 이러고 똥따기로 하고 뭘로 하고 뭘로 써. 그 예전에는 또 진짜 무슨 이런 진짜 술 가지고 쓰가니까 종이 얼마나 부드러운 거예요. 이런 걸로 다 써버리고 했었는데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그 구례에서 저희가 이제 내려갈 때 되면은 전에는 요즘은 이제 또 길에 나가지고 진주로도 내려가요. 이제 전에는 남원 구례 이렇게 해서 하동으로 들어갔거든요. 구례 가다 보면 운조루라고 해서 100칸짜리 집이라고 말이 100칸이고
칸의 개념이 좀 달라요. 이 기둥으로 치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 시골집만 하네. 저는 이제 이랬는데 거기는 지금 돈도 받고 들어가면서 하는 데인데 길가 쪽에 너무나 모든 게 보존이 잘 돼 있어. 집도 보존이 잘 돼 있지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전에 신문에도 좀 났었거든요. 거기에 어떤 자료들 해가지고 며느리가 거기서 그야말로 일기처럼 써가지고 뭐를 뭐 얼마에 팔고 사고 했던 것까지 다 써져 있는 일기 같은 것도 발견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때 시대상이다, 그때 그 경제적인 것까지 다 연구 자료가 된다고 나와서 제가 운전을 여러 번 왔다 갔다 돈 안 낼 때부터 들어가 봤거든. 지나가면서 어떤가 비교도 한다고. 운 좋은 후예요. 구로 문자 쓰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야, 그래서 집만 하나 덩그러니 있는 거 아무 소용없다. 정말 엄마 아버지 또 가서 계실 때 하고 또 잠깐 계셨다가 또 올라오셨다. 지금 엄마만 또 잠깐 쉬러 가셨는데 어쨌든 아무 소용도 없어요. 집만 있는 건.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보존하고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다산도 이따가도 좀 나오겠지만 정말 내 거를 내가 죽더라도 이거 물려서 줘라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보존한다는 게 무슨 도서관에 있어서 넣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제가 실감은 아무것도 없어. 다듬이 빵맹이 무슨 뭐까지 다 팔아먹고 다 나가서 뭐 집만 덩그러나 있는데. 아까 그 홍씨 부인가 본가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아니 홍임이군요. 본가가 어디 본가? 남당. 예? 아니 그러니까 본가가 여기 다시 남양주라는 본가로 얘기예요? 들어갔다. 아니면 아니 소실이. 저기 남당현. 아, 그래서 배 거기 타고서 그쪽 남당현에 갔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로 배 타면 저쪽에 서울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러면서 그리는 거죠. 거기 갔으면은 뭐 그러니까 다행히 그걸로 갔다고 알고 이해를 아니. 이해를 저희는 다시 그랬었어요? 남양주로 갔다 몇 아니야, 년을 아니야. 불러서 그녀는 남당 본가로 딸을 데리고 들어간 듯하다. 집 앞에 그게 이제 본인 자기 집이라는 건데 친정. 친정 본가. 그 친정이고 그 강진에도 남당이라는 거 우리가 몰라서 그랬는데 남당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 출신이라니까. 조금 안 덥나? 가운데 앉으신 분들 절로 가셔. 난 지금 아직 더워 죽겠어. 예진하십니다. 아까부터 왜 이렇게 운동을 했지?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러한 게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들이에요. 야, 벌써 시간이 잘났네. 자, 아들한테 물론 뭐 계속 편지 썼죠. 근소해라, 부지런해라, 뭐 등등, 뭐 양계하는 것까지, 그죠? 뭐 근검에 대해서 얘기. 자, 내가 이제 좀 받아라. 그렇죠. 자식이라는 니네 엄마. 자, 농이 얘기도 또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 술 마시는 것들, 친구, 무술사기, 교육까지 온갖 얘기를 정말로 아주 참 대단해. 거기 있으면서 내 몸 하나 뭐 하기도 힘든데 일일이 그래서 내 가르침을 받을 거라. 저기 학연이 보아라. 이제 첫째 학연이 보아라. 내 동생 학교 제주는 너무나 조금 뒤지는 것 같다. 그런데 올여름에 예시와 선물을 시켰더니 좀 좋은 작품이 나오더라. 막 이래 가면서 너는 원래 네 동생보다 재주가 낫고 뭐 하니까 뭐 해라.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네가 공부할 나이를 점점 넘기고 있으니까 안타깝다. 집안 사정으로 볼 때 꼭 밖에서 유학해야 할 것 같은데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지내는 게 어떻겠냐.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이제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네 아우가 돌아가거든. 기다렸다가 교대해라. 그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없으면 내년 봄에 집안의 모든 일을 떨쳐버리고 이리로 내려와라. 우리 함께 공부하자꾸나. 이는 기어코 실행에 옮겨야 된다. 아마 이제 아들들이 또 집안에서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붙들어 놓고 못 가겠거나 막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너 기 필코 너는 얘 보내면 그럼 너 대타로 이렇게 뭐 서로 교대로 막 와라. 그러면서 이제 자꾸 가리키고 그랬나 봐요.
이런 걸로 이제 자꾸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법도 너무 재밌어요. 하규야, 내 형이 왔기에 시험 삼아서 술을 한 잔 마시게 했더니 취하지 않더구나. 그래서 동생이 너의 주량은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너는 내 형보다 배가 넘는다. 어찌 긁어부에는 아비도 버릇을 잊지 않고 술만 아비를 넘어서는 것이냐. 씁쓸한 소식이로다. 쭉 이러면서 너네 외할아버지가 어땠고 어쩌고 술 7잔에도 안 취했지만 안 드셨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쫙 해요. 뭐 성균관에서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이 있었고 막 얘기를 하면서 술의 정치는 살짝 취하는 데 있는 법이다. 얼굴빛이 불카해지고 토악질을 해대고 잠에 골아 떨어져 버린다면 무슨 성취가 되겠느냐. 그래서 요즘 요컨대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기만 하면 갑자기 참혹하게 죽는다. 술도 그 얘기도 하고요. 예로부터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잘못된 행동은 모두 술 때문이다. 그렇기에 뭐 어쩌고 특히 너처럼 배우지 못하고 식견이 좁은 폐족 집안의 사람이 못된 술주정이 뱅이 되는 이름까지 덧붙이면 장차 어떤 등급 사람이 되겠느냐. 조심하여 술은 절대로 입에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정말 나중에 제가 그건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겠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이 저기 지금 다음 시간에 돌려드리고 읽으면은 정말 그랬구나라는 게 이제 또 피부로 와닿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것을 따지고 재고 챙기고 아까 내 성격 나오더니 그랬죠. 이제 우리 농이가 죽다니까 이제 농이가 막내 아들 또 하나가 죽잖아요. 근데 그 애가 3살 때 아빠가 유배를 가셨나 봐요. 그때 막 저 사람이 네 아버지다 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따라하고 그랬었나 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했는데 이걸 이제 아들한테 보내요. 농이가 죽다니 참담하구나. 그러면서 나는 갈수록 노쇠해지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 무엇으로도 내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구나. 너네들 아래로 사남 1녀를 잃었다. 그랬는데 또 이제 얘가 이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나는 생사고락의 이치를 대략이나마 알고 있는데 또 이러는데 하물며 너희 어머니는 품 안에 있던 자식을 땅속에 묻어야 했고 그 아이가 살았을 적에 보여준 귀엽고 사랑스러운 말 하나 행동 하나가 귀에 쟁쟁하고 눈에 삼삼할 텐데 이치보다 정에 더 끌리는 여자인데 오죽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니네는 나는 여기 멀리 있고 너네는 이제 이미 커버려서 밉상일 텐데 너네 엄마가 오직 그 아이한테 목숨을 의지해서 살았을 것 아니냐. 큰 병을 앓아서 수치해진 몸으로 또 이런 일을 당했으니 하루 이틀 만에 따라 죽지 않는 것만도 기특하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래서 죽지 않은 것만도 참 그렇다 하는 기이한 일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어머니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라 하면서 아침마다 두 며느라이는 아침 저녁으로 부엌에 들어가서 만난 음식을 장식하고 장만하고 따뜻한지 추운지도 살피고 또 시어머니가 혹 냉담한 태도를 취해도 바로 흔쾌히 받아주지 않더라도 더욱 마음껏 정성을 다해라 이제 하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좋아서 뭐 이렇게 이러저러 하면 집안에 하락한 기운이 무르익으면 저절로 천지의 활락한 기운이 거기서 응해서 개나 소나 뭐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도 잘 될 것이고 그러면 나도 임금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연히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정말 자식 잃은 엄마 그 마음을 또 남편으로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죽게 된다면 또 이 얘기 간단하게 있어요. 나는 요즘 신경통과 중풍이 심해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먼저 쭉 이런저런 내가 만약 여기 강진에서 죽는다면 이곳에 묻어 누웠다가 나라에서 제명을 벗겨줄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할 것이다.
이러면서 쭉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멀리 있으면서도 애들 뭐 챙기고 뭐 챙기고 그것 것을 챙긴 거예요. 여유당 지금 현재. 자, 여유당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들어와요. 거기에 제가 아까 나의 양점 보여드렸지. 그게요. 어디지? 이만큼이야. 여기인가? 이만큼 내가 잘라가지고 맨 앞에 보여드린 거야. 여기에 써놓은 거야. 여유당기. 이게 도대체 뭐? 들어오는지 언제 이걸 여기 배경 설명이야. 여기서부터 또 길게. 아, 이거 정말 바뀌어야 돼. 오히려 정말로 알아야 될 거, 우리가 뭐 이거 왜 세우는 거야? 다 알려드리고 이해하고 얻게끔 하는 건데 오히려 못 얻어. 이렇게 하다가 알아버린다니까. 여유당집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정리한 거죠. 자, 여유당집의 완성과 보정. 자, 그래가지고 이때요. 완전히 홍수가 1925년에 대홍수를 당해서 여의당 꼭대기 물에 떠내려가요. 그때 현선 정규영이 목숨을 걸어가지고 이걸 여의당집에 구출했어요. 이 얘기가 이제 그 실학박물관에 들어갔을 적에 제가 봐서 찍은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최익환이 이렇게 동아일보에다가 실은 것 중에 내용이에요. 지난 언제 때 뭐 홍수가 나가지고 범람이 나서 여의당에 막 밀어 닫혀가지고 그랬을 때 후손이 다산전집을 이게 끄집어가지고 안전한 곳에다 이제 라고 다락방에다 올렸는데도 또 거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구조선이 와서 빨리 나오려는데 나 이거 안 가지고 나가면 나도 같이 이거 하고 죽겠다 막 이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때 갖고 와서 놓아놓고 배처럼 떠내려갔대요. 집이. 그 집은 없어. 지금 있는 거는 가짜야. 모델이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았으니 그러놓고 올라가서 이 책들을 놓고서 계속 통보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생 묘는 높이 있어요. 그 집 있는 데서 이만큼 올라가서 있거든요. 저번에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밑으로도.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긴 괜찮으니까 거기다 갖다 놓고 대성 통보를 했다는. 모든 것을 해온 저기 60 회갑 때 자참 묘지명을 쓰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묘지명하면 개념을 한 줄 두 줄 쓴 거라고 생각들을 하죠. 근데 보통 보니까 무슨 묘지명 말인데 자기가 살아온 일생에 대해서 쫙 쓰었어요. 쓴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여기에 보면은 내가 천주교를 어떻게 했니 저떻게 했니부터 뭐 온갖 얘기가 다 들어가요. 여기. 그래서 뭐 내가 말하기를 뭐 하여튼 부끄럽지 않다 뭐 어쩌든지 쭉 얘기가 있고 지금 몇 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 안에서의 얘기를 가지고 또 우리가 그때 또 테마에 따라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알려드리기도 하는 거고 본인이 쓴 글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온시, 회근시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60주년 결혼이 홍시 60주년 됐을 때 이제 쫙 돌아가시기 이건 3일 전에 썼어요. 그리고는 해온식 한다고 다 손님들 불러놨고 해온대 당일날 돌아가셔요. 참 어떻게 보면 복도 많다 싶어요. 그러니까 다 잔치하러 온 거야 손님들이. 그랬는데 홍길주 아까 뭐 저번에 우리 홍길주 홍석주 막 나오죠. 이 양반은 축하하는 이걸 써요. 정다선 승지 회근수서 이 시를 써요. 긴 시를까지 써놔요. 승지. 그리고 보통 보면요. 자, 한번 우리 계속 벼슬을 못했지만 제일 높은 게 승지였었거든. 그러니까 보통 보면요. 우리가 전 대통령이십니다. 전 국회의원 이럴 때 제일 자기가 제일 높은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온갖 거 다 했지만 내가 제일 좋은 거. 그래서 누구는 총장도 하고 뭣도 했는데 총장을 쓸까 차관을 쓸까 이거 매번 그럴 거면 하든지 어쨌거나
승지가 제일 높았었단 말이에요. 자, 아닌 사람들은 뭐라고 쓸까요? 묘에다 우리 보통 학생이라고 쓰죠? 학생 뭐 하면서 이거 우리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쓴 그거에도 보면 학생 쓰잖아요. 그 학생은 그냥 학생이 아니라 평생 공부해야 되는 일반 사람인 거야. 그래서 학생 누구야? 벼슬이 없었던 사람. 그래서 여기서 다산 승지였기 때문에 승지 회근이라고도 써요. 회혼을 그때는 이그 회근 그러니까 회근시를 써준 거야. 회혼. 그리고 제자 이강에는 어떤 꿈을 꿨을까요? 큰 집채 어마어마한 집이 막 무너지는 꿈을 딱 그 아침에 꿨는데 스승님 돌아가셨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에는 다산 정대부는 박식함이 우주를 꿰뚫고 깨달음이 미세한 것까지 투철하였다. 뭐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환히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세상에 그를 버신 것이 또 몇 년이나 뭐 이렇게 그러면서 쭉쭉쭉 얘기가 나와요. 궁하게 살면서도 늑대로 저술하기를 그만두지 않아서 뭐 위로는 뭐해 뭐는 이제 그러면서 그 얘기를 썼던 거야. 이 당대에 손꼽히는 그 천재 중에 하나였고 그런저런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가서 보셨죠? 위에 예, 남양주에는 요 합장한 묘예요. 부인하고 그랬더니 이제 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가족사와 가족사가 자 이상입니다. 쉬는 시간 없이 한 달 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네, 연간씩 연간. 그래서 제가 저게 중간에 드려도 될까 했는데 다음 시간에 쓰고 뭐 5분 화장실 갔다 오시고 5분 얘기하고 끝내죠? 매주도 수는 새롭죠? 네. 워는 뭐 많이들 많이 보여주고. 저기도? 저쪽에 이거 위에서나 뱃살이 좀 붙어서 실제로 안 보였는데.